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강인데요. 치매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두 번째 시간으로 음악 그리고 뇌, 기억과 뇌, 기억 회상을 위한 음악치료 실제 프로그램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악 스펙트럼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래프를 보시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의 젊은 사람들은 50에서 12,000 헤르츠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악의 그래프를 보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음악의 주파수 대역입니다. 50에서 16,000 헤르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언어의 주파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는데요. 한국의 언어 주파수 대역은 500에서 2200 헤르츠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악의 주파수 대역이 언어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치료에서 언어 치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 근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이 언어 부위를 자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들을 때 뇌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뇌의 상태인데요. 굉장히 조용한 상태로 되어 있죠. 이런 뇌에 음악을 들려줘 보죠. 음악을 들으니까 이렇게 뇌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음악을 꺼볼까요? 음악을 끄자 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 음악의 효과는 들을 때만 있는 걸까요? 자, 이 그림은 꾸준하게 음악을 들었을 때 뇌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과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공동연구팀이 2017년에 발표한 뇌 사진입니다. 꾸준히 음악을 듣는 그룹과 또 꾸준히 음악을 듣지 않는 그룹을 비교 연구해 놓은 건데요. 꾸준히 음악을 듣고 있을 때 그룹이 대뇌 우측 청각 관련 부위 신경 구도가 굉장히 신경 다발이 굵어져 있고 선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렇게 듣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음악을 듣게 되면 뇌 가소성으로 인해 신경 조직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음악을 들을 때 신경학적 처리 과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귀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귀를 통해 달팽이관, 청신경을 통해서 뇌관을 통해 궁극적으로 뇌의 측두엽에 있는 청각피질의 신호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청각피질은 여러 영역별로 나누어지는데요. 각 영역별로 음악을 분석하여 인식을 하게 됩니다. 1차 청각 영역에서는 크기와 높낮이를 인식하게 되고요. 2차 청각 영역에서는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청각 연합 영역에서는 이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뇌의 전두엽까지 신호를 보내게 되죠. 자, 구체적으로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음악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요. 음악은 먼저 1차 청각 영역에서 크기와 높낮이를 구별해서 2차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멜로디와 리듬을 인식하여 청각 연합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을 하여 다중감각 연합으로 보내지면 그 다중연합 감각 영역에서는 파페치에로를 통해서 변연계,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또 변연계에서는 시각, 청각, 감각, 또 다중감각 연합을 계속해서 회로를 걸쳐 우리의 뇌의 전두엽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음악이 가사가 있는 음악이면 청각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언어 중추인 베르니케 영역에서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브로카 영역에서 말을 만들어내서 뇌의 운동 영역에 있는 데까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라하게 되는 그루브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음악 처리 과정을 보면 치매 환자 언어 기능을 개선시키려면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매 노인분들이 왜 10대 때 듣던 음악에 애착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10대에 들었던 음악을 평생 동안 집착하는 것은 인간의 뇌 구조상 대체로 18에서 20세 안으로 각자의 취향이 안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노인이나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악 치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음악은 청소년기에 들었던 음악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청소년의 인생 각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기억으로 해마 편도체에 저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기억을 활용하여 중년이나 노인 대상에게 그때의 감정을 해상하는 그런 노래 음악 치료, 또 가사 토의 같은 음악 치료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사진을 보듯이 장사익이 불렀던 찔레꽃이나 김태희가 불렀던 소양강 처녀, 또 이미자가 불렀던 동백아가씨, 이런 노래들을 노인들이 굉장히 즐겨 부르고 좋아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자신이 10대 때나 어릴 때 과거의 노래를 통해서 연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애착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호하는 노래를 노인 치매 환자를 위해서 음악 치료에 적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치매 환자에게 기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실제로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우측 그림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신경 끝에 돌기가 나와서 서로 접촉하는 부분이 시냅스라고 합니다. 자, 시냅스라는 그림은 옆에 조금 확장돼서 나와 있죠. 축삭돌기와 수상돌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축삭돌기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과 수상돌기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 맞아떨어질 때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기억을 바로 시냅스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기억은 시냅스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또 강한 기억은 수용체가 확장이 돼서 민감하게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곧 기억은 한마디로 신경학적으로 말을 하면 시냅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억의 종류입니다. 기억의 종류는 먼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지는데요. 단기 기억은 몇 초, 몇 분 동안 기억하는 걸 말하고, 아직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는 기억을 말합니다. 장기 기억이란 뇌의 장기 기억 장소에 저장되어 수시로 회상이 가능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는 특별한 감정이 플러스가 되어 다중감각 정보가 될수록 저장할 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보는 것으로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중감각 정보를 활용하여 보거나 듣거나 쓰면 그 저장이 훨씬 기억이 오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절차적 기억과 서술적 기억으로 나눠집니다. 절차적 기억이란 정서적 기억이라고도 하며 각각이 아닌 느낌과 순서를 하나로 통째로 기억하는 서술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억입니다. 서술적 기억은 명시 기억이라도 하며 일화 기억이라도 하는데요. 정보 그 자체에 대한 기억으로 서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수영 선수가 수영하는 방법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영하는 것은 느낌과 순서를 통째로 기억하기 때문에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영 선수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살아나기 위해서 헤엄치는 것은 절차적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의 종류는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장이 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정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맛을 보고 또 촉감을 통해서 또 냄새를 통해서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되는데요. 그 기억으로 생성되는데 기억은 해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 해마뿐만 아니라 뇌의 곳곳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된 기억이 왜 상실이 되는 걸까요? 기억의 정보는 기억이 생성이 되어 해마에서 기억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장되지 못한 기억은 그대로 상실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치매라 그러고 단기 기억이 상실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된 기억은 어디로 가냐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는 시냅스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 또는 치매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시냅스가 손실이 되는데요. 이때 시냅스가 손실된다는 것은 곧 기억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시냅스로 기억이 저장되고 시냅스가 손상이 되면 기억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곧 기억은 시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에서 기억의 상실은 저장된 기억을 회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지 못해서 뇌 속에 기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장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치매 예방 또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기억 회상 훈련 실제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억 회상 훈련 음악 치료 프로그램은 내담자가 기억을 하는지 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의 차원이 아닌 단계별 단서를 제공해서 내담자 스스로 단어를 기억하고 인출하는 정보 처리 과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은 단기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작성된 신경학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8단계로서 챈트 기법과 가사정보 해상 기법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챈트를 작성하는 건데요. 먼저 2 내지 3음절에 7단어를 사용해서 4마디 기류로 먼저 챈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타켓 단어는 후반에 사용되는 개사 노래의 타켓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표시 순서 또한 개사 노래에서 같은 순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단어로 구성된 4마디 챈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 형성, 기억 즉시 해상하기, 시간 지연 친체 활동, 7개의 타켓 단어 해상하기, 가사 단어 해상 연습, 개사한 노래를 사용하여 방해자극 노래 부르기, 가사에 있는 7단어를 다시 해상하기로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챈트란 개념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운율이 있는 어구로서 노래와 말하기의 중간 단계를 말하는데요. 챈트의 3가지 특성을 보면 챈트의 운율이 있거든요. 자, 그 운율은 익숙하고 단순한 선율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천자문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운율로 사용해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리듬 패턴 훈련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주력과 해상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한 챈트의 정보는 리듬과 강약의 요소 때문에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각 단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의 능력을 향상시켜 인지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긍정적인 학습 결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챈트 부르기. 시각적 단서를 포함한 챈트를 사용해서 단기 기억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한 마디에 2개 내지 3개의 단어를 들어가도록 구성하고 마지막 마디는 1개의 단어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다시피 바람, 파도, 백고동, 축제, 노래, 갈매기, 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운율은 하늘천 따지 운율인데요. 이렇게 특별히 제작된 챈트를 화면에 제시하고 치료사와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은 치료사는 운율을 제시하고 2번을 함께 노래합니다. 자, 2단계입니다. 챈트 단어 회상하기입니다. 기억 즉시 회상하기인데요. 1분 동안 기억하기 회상합니다. 타켓을 가린 상태에서
암기해서 2번 내지 3회를 부르게 합니다. 내담자가 타켓을 가린 상태에서 챈트 부위를 성공하면, 그룹인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가 성공하면 즉시 1분간의 시간을 주고 7개의 단어를 회상하게 합니다. 회상하지 못한 단어에 대해서는 치료사가 운율, 리듬, 초성 제시, 첫 음절 제시 또는 의미의 질문 순으로 힌트를 제공하여 해상할 수 있도록 마무리합니다. 또 2단계 계속 해상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타켓 단어를 보여주고 내담자가 1분 안에 해상에 성공한 단어 수를 측정합니다. 3단계입니다. 신체 지연 활동으로 시간 지연을 위한 신체 활동을 하게 합니다. 이때 시간 지연을 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 3분 동안 음악에 맞춰 신체 활동을 합니다. 기억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벼운 이완 동작으로 하며 언어적 개입은 최대한 줄입니다. 신체 활동에 사용되는 음악은 선율이 반복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며 규칙적인 박과 리듬을 갖춘 안정적인 경음악을 사용해서 심신의 이완과 심리적 안정이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4단계 1분간 단어 지연 회상하기입니다. 신체 지연 활동 후 즉시 1분간 시간을 주고 7개의 단어를 회상하게 합니다. 치료사는 회상에 실패한 단어에 대해 단계적 힌트를 제공하여 성공하도록 리드합니다. 4단계 계속인데요. 지연 회상 확인입니다. 단어 위치에 상관없이 1분 내에 해상할 성공한 단어 수만 체크하여서 내담자가 자신이 외운 단어를 확인하도록 화면을 보여줍니다. 5단계입니다. 원곡 노래 부르기 유해 연습입니다. 노인들이 잘 아는 익숙한 노래,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곡을 선정했습니다. 익숙한 노래 중에서 선정된 노래를 가사를 보여주고 치료사와 함께 2번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익숙한 노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익숙한 선율의 윤곽은 단기 기억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익숙한 음악이 갖는 감정적 맥락이 학습과 해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익숙한 음악의 사용은 기억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단계 계속입니다. 원곡 단어 해상하여 부르기입니다. 서울의 창가 노래를 원곡 가사 중 3개를 가리고 단어를 회상하며 2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때는 연습이므로 반드시 가려진 단어의 해상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6단계 개사곡 부르기. 개사한 노래를 사용하여 단기 기억 반복 형성입니다. 서울의 창가 노래를 가사를 화면에 제시하고 치료사와 함께 2번 부릅니다. 이때 개사한 곡은요, 노래를 개사하여 사용할 때 고려할 점은 개사된 가사의 인식과 기억을 돕기 위해 기존 가사의 음절수와 개사한 단어 음절수를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노래를 개사할 때는 가사 운율이 처음 챈트에서 사용되는 2, 3음절로 된 단어 7개를 개사하기에 적합하므로 16마디를 선정하고, 여기에 보면 바람, 파도, 백고동 단어가 다 들어있죠. 이 회기별로 해서 또한 다른 음악으로 선정을 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사한 곡 부르기인데요. 개사한 노래를 사용해서 회상 연습을 합니다. 가사 중 7개 단어를 가리고 단어를 회상하여 부르게 합니다. 이때는 내담자가 회상에 성공할 때까지, 또 그룹의 3분의 2 이상이 성공할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7단계 지난곡 단어 회상하여 부르기를 합니다. 이때는 3분간 방해 작업, 다른 노래의 타켓을 가리고 부른대요. 앞전에 연습한 사용된 서울의 창가 원곡을 화면에 제시하고 3개의 단어를 가리고 회상하게 하고 방해 자극으로 3분간 노래를 하게 합니다. 이때 방해 자극 노래는 다른 노래를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8단계입니다. 방해 후 7개 단어를 회상하기입니다. 방해 자극 종료 후에 즉시 내담자에게 개사한 화면을 보여주고 1분간 시간을 주고 7개 타켓 단어를 회상하게 합니다. 치료사는
회상에 실패한 단어에 대하여 단계적 힌트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리드하게 합니다. 8단계 계속 이어서 방해 후 해상 확인을 하는 작업인데요. 1분 동안 해상에 성공한 단어 수를 측정하게 합니다. 이때 단어 위치에 상관없이 1분 내에 해상에 성공한 단어 수를 체킹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를 회상하면 가려진 단어를 화면에 다시 표시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주고 한번 함께 불러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피드백 시간에 내담자가 처음 기억했던 단어 수와 마지막 기억한 단어 수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을 하게 합니다. 이때 얼만큼 내가 단어 수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억 회상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회기별로 다른 노래와 찬트를 사용하게 되면 치매 예방이나 또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 단기 기억 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3강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음악 그리고 내 기억과 내 기억 회상을 위한 실제 음악 치료 프로그램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